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중심 홈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 레슨은 자, 오늘은 하이트와 삼성전자와 하이트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전체나 위너스리그나 중상위권 정도는 매치되고 조금 더 올라가 달려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팀들이에요. 네, 두 팀의 기세를 놓고 보자면 바뀌이에요. 하이트는 3라운드 막판 4연승에 이어서 최근에 또다시 3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기류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재동 선수에게 선봉 올킬을 당하면서 3연승이 끊겼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자신의 기세를 뽐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단독 2등이기도 하니까 위너스리그만 그렇습니다. 봐도요. 위너스리그 승자 연전 방식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상위 팀 중에 하나인데 하이트도 최근에 위너스 방식에 적응하면서 연승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고 위너스 2위하고 있는 삼성에게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더더욱 위너스에서 좋은 상위권들의 성적을 쌓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 위너스리그와 함께하는 위너스리그 원년 운영에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조병태라든가 원래 시즌 엔터스 시절부터 시즌 엔터스는 위너스리그도 강한 그런 스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강력한 에이스 한 명, 택배니 쌍은 보여하진 않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각각 에이스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하이텐투스 같은 경우에도 팀이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번째는 삼성전자는 토스와 테란이 전체 팀 중에 각각 2등. 야, 3개 3개 등급밖에 없는데 그 2개가 2등이에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송병호 선수라든지 프로토스가 대활약을 또 이 올드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선배들이 활약을 해주고 신예 테란들이 팀의 성적을 다 뒷받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그만 좀 더 힘을 내준다면 이건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적인 랭킹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하이트와 삼성전자 분위기 괜찮습니다. SK와 KT가 워낙 잘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에 맞서서 전혀 뒤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이텐투스 삼성전자 3, 4위를 기록하면서 언제든지 1, 2위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위너스리그만 넣고 보면 삼성전자 더 올라갑니다. KT가 끝판왕 이영호 때문에 전승 달려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삼성전자와 확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이 분위기 좋은데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하이텐투스에게 그다지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상대 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너스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는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거 김장선이 사람 좋은 거야. 지금 방금 보면 이번 시즌에 하이텐투스에게 삼성전자가 그다지 기분 좋지 않다는데 지금 다 졌거든요. 근데 그다지 다 졌는데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을 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기분 네. 누가 들으면 1승 1패는 1승 2패 정도 하는 줄 다 졌잖아요. 다 졌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 본인 사람 좋다고요. 자, 그 양팀 상대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이번 시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적에도 불구하고 위너스리그 방식이 또 특정 선수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좌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선수들의 기회가 올 때 팀을 위한 공헌 또 자신만의 기회를 잡는 팀을 위한 성적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3라운드에서 신동원 선수에게 선봉사키를 한번 허용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차명원 선수가 신동원 선수에게 MSL 결승에서 좀 패했던 만큼 오늘 좀 복수의 날로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삼성전자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홈게임 내 광고에는 하이브저그 플레이가 다시 나올 것이다. 주선수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팀들이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딱 붙었기 때문에 진짜 요기 지켜봐야 돼, 오늘 경기요.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가 과연 차명원 선수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상대팀의 에이스 신동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양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중심 홈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 시즌. 자, 오늘 먼저 하이텐투스 선수들입니다. 진짜 단단한 코치진. 거기에 이제 김도환 감독이 잘 이끌고 있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그 모양새가 이제 시너지는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이 어떤 힘이 합쳐진 그런 시너지를 점점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장기 레이스에서 결국은 빨리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팀들이 더 선수들이 단합을 해줄 때 이 김동호 감독의 어떤 역할도 더 발휘가 되면서 우승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이트는요. 네, MSL이 우승을 했고 이제 프로리그 우승을 위해서 한 번 더 높은 곳까지 가야 됩니다. 스타디그는 아직까지 최근에 진정한 준우승이 전부입니다만. 자,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 오늘 먼저 선물 세레머니 잔뜩 깔렸습니다. 오늘 이정현 선수의 데뷔 2주년이라고 합니다. 데뷔 2주년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송병구라는 택배니스당의 100을 보유한과 동시에 10개 팀 가운데서 신인들의 활약이 가장 눈부신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기현, 박대호, 임태규, 유병준 일단 4명의 신인들이 신인답지 않은 정말 근성 있는 플레이로 팀의 활기를 불러넣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상승세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란이 2등입니다. 삼성전자 테란이 2등이에요. 이게 얼마 만입니까? 자, 그럼 첫 경기 1세트 하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자, 신상문 선수. 선수 선봉 네. 나올 만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선봉 나온 김에 올풀까지 뭐 쭉 달려볼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신상무 선수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최근에 테란전 프로토스전을 주로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그전은 썩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두 경기도 조일장, 신노열 이런 선수들에게 패배를 했고 원래 저기전 어떤 스페셜리스트 레이스의 활용 전략적인 면으로 저그를 상대하는 이런 이미지를 또다시 한번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신상문 선수 만나볼 감이 맞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삼성전자 벤치를 완전히 성분의 노가지를 만든 이정현 선수입니다. 네, 이정현 선수 뭐 데뷔 2주년이기도 하고 확실히 1경기에 어느 정도 그 선수 기용을 함으로써 삼성자칸에 어느 정도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데뷔 2주년 뭐 생일 뭔가 이렇게 뭐 기념 일에 그렇죠, 선수들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바이오 리듬이 좋다. 그래서 그날 진짜 자신의 능력 이상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은 저그 대 저그는 그나마 좀 경험이 있는데 테란전에 대한 경험이 이정현 선수가 너무 없습니다. 09년 시즌에 연보드 선수에게 1패한 거 그 기록 외에 지금 이번 시즌엔 특히 테란전에 아예 없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예선전 선수만 가지고 한 대가 틀리면 신상문인데 이정현이 아무리 오늘 2주년 뜻깊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신상문 잡을 수 있을까 일단 걱정은 됩니다만 이 특유의 바이오리즘 살려서 한번 기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테란전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중장기 운영보다는 시상문에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거듭 말씀드리는 신상문 선수 체질 개선 이후 힘줘도 좀처럼 역전패 한다는데 저그전 승률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확실히 신상훈 선수가 좀 최근에 이제 연패를 하면서 연패가 이제 어느 정도 끄는 상황에서 다시 또 연패를 좀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신상훈 선수가 가장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신상훈 선수가 뭐 스타일을 떠나서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기발랄함이 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는데 승패를 떠나서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자신이 경기를 하는데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그 경기석에 있는 모습이 약간 좀 뭐 긴장했니? 옛날에 뭐 경기석에서 그 미소를 아주 귀여운 미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 선수 다 들어왔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상문 선수의 진영이고요. 네, 이곳입니다. 네, 오늘도 양환석 주심, 박혜진, 허윤정 부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신상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주자 이정현 선수. 오늘 데뷔 2주년입니다. 네, 머리도 요렇게 염색을 해서 강한 인상으로 또 긴장된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뜻깊은 날이니만큼 거기에 신상문이라는 카드를 잡아준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네. 상대 어떤 신상문 선수와의 공식전도 처음인 거거든요. 네. 맵에 대한 데이터로만 따진다면 뭐 테란 대 저그가 22대 6으로 뭐 앞서고 있는 테란이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테란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프로리그에서 뭐 지난 시즌까지 기록했던 테란전을 보게 되면은 2승 1패로 그래도 뭐 이정현 선수가 좋은 성적이죠. 2승 1패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네. 양 팀의 이번 시즌 전적은 2승 1패. 앞서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는데 2승 1패입니다. 최근 네. 두 경기는 모두 하이트가 승리를 거뒀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 두 번 이기고 한 번 진 오히려 입장에서도 한 번 진 게 화가 나는 뭐 팀의 어떤 승부욕은 그런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가장 최근의 기억이 제일 오래 남잖아요. 가장 최근에 3라운드 위너스 리그 때 뭐 신동원 선수에게 3킬을 당하고 그렇죠. 이어서 바로 또 차명 선수가 또 준우승을 하는 그런 아픔을 좀 맞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선수단 전체가 뭔가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연습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송병구를 또 이경민이 잡으면서 3라운드 승리가 마무리되고 팀의 어떤 합쳐진 시너지가 그렇게 어떤 위너스의 어떤 선수들의 양쪽에서 만난 선수들 팀이 합쳐져서 만난 선수들의 활약으로 또 승리를
거두지 않았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안갚음을 좀 해줄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뭐 결국 뭐 위너스리그 뭐 전체 그 광안리까지 가는 길에서 두 팀한테 고비고비 중요 고비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순위가 좋거든요. 이런 팀은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해야 돼. 진작에 그렇게 꺾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뭐 위너스리그에서 확실히 그 택배리상을 보유한 팀이 이제 1, 2, 3, 4위를 차지하는데 뭐 5위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너스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도 오늘 경기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두 팀 다 사연이 또 깊은 그런 매치업입니다. 네. 워낙 또 신상무 선수가 적에게 전략적인 느낌이 강하다 선수이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가 안전하게 드로서치도 초반부터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저버는 뭐 게스 쪽 캔 SB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상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략적인 플레이를 뭐 자주 선보였던 선수다 보니까 입구를 막으면서 상대방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요구를 하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요. 네. 팩 멀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테크트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좀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원배럭 더블도 할 수 있고 처음부터 더블도 할 수 있고 바이오닉 형태로 경기를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신상문이라면 이 벌처의 또 현란한 움직임과 레이스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그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는 진짜 크게 휘둘리면서 그냥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정현 선수가 입구 쪽 정찰 갔을 때 입구 막혀있고 원배럭이고 이것만으로도 테란이 태클을 이미 올렸구나라는 짐작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12시 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오버로드가 잠시 후면은 어느 정도 신상무 선수의 앞마당 멀티 체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멀티 체크를 하고 나서 멀티가 없네, 커맨드가 없네. 그러면은 이제 테란이 본진 플레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유닛을 적극적으로 생산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노려서 신상무 선수가 숨겨서 커맨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다 노출되겠습니다. 뭐 1초가 2초가 되고 그 상대편에게 작전 늦게 노출하는 거 그거 필요하죠. 초반에 별 상황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당장 저글링에 대한 수비도 부담스럽고 벌쳐 나와서 막으면 맞겠지만 약간의 어떤 멀티 타이밍을 늦게 가져간다는 페이크성으로 저렇게 일부러 날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벌처 스피드업을 한번 휘둘러 놓겠다라는 의지를 신상문 선수가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의 병력으로 공격도 하면서 안정적인 멀티와 장기전은 신상문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그냥 찍히면서 멀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빠른 벌처로 혹은 뭐 스파이더마인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벌처로 초반부터 좀 흔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메카닉을 하고 있는 신상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찰을 계속 성공하고 있는 SCB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카닉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히드라가 뭐 스피드업이 된 상태에서 다수의 히드라가 몰려오게 되면은 앞마당 커맨드가 활성화가 정말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SCB로 뻔히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테크트리 상황이라든지 드론 확보 타이밍, 저글링 숫자 체크를 다 해준다는 부분, 분명 신상무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감이 드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봐주고 벌쳐 들어가요. 벌쳐. 자, 서로 들어가죠. 스피드업으로 스피드업으로 히드라 나오기 전에 한번 이게 바로 SCB로 맞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벌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정현 선수의 저글링도 들어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가 좀 신경을 덜 써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득은 신상 선수가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네, 드론이 저렇게 뭐 길을 막는다라는 개념, 물론 그런 개념이겠지만 저렇게 많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일 시켜야죠. 그러다가 히드라 숫자까지 둘다 잡았어요.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최소한의 벌처 투입으로 적의 자원 상황을 굉장히 좀 흔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병력 올인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앞마당도 가져가고 있는 신상문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이정현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정현 선수가 드론을 좀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네, 공격보다는 이후에 뭐 장기전 운영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도 이제 대각선이다 보니까 스파이어 테크트리는 일단 생략을 하고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장기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네요. 3기 준비하면 상대 뭐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자, 이정은 아무튼 그 테란전 최근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거 날카로운 신상군의 찌르기에 좀 데미지 입었습니다. 금방 뒷발톱을 치료해야죠. 초반 잽에 지금 한번 데미지를 입었고, 또 히드라 뽑고 뭐 러커도 나오고 하겠지만 스파이더마인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스피드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신상훈 선수에게 조금씩은 일단 끌려가는 초반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신상군도 저그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또 기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처리를 진짜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신상훈 선수가 이제 아예 장기적으로도 메카닉으로 나오게 되면 아예 한번 물량으로 타이밍 한번 노려서 올인으로 쏟아붓겠다라는 이정현 선수의 의도도 깔려 있고요. 네. 자, 스파이어를 늦게 올려주면서 어쨌든 장기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정현 선수는 최대한 자원전으로 가서
뭐 유연한 체제 전환 그러면서 이제 메카닉을 상대로 힘으로 한번 눌러버리겠다, 물량으로 눌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신상무 선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정현 선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야, 근데 뒷공간을 제대로 놀았습니다. 위가 막혀있으니까 돌아서 옆으로 쳐서 잡았어요. 물론 자기들도 죽겠습니다만은. 이쪽 나올 것 지역에 처리가 같은데요. 펼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스캔을 통해서 스파이어 유무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스캔이 뭐 안 달리다 보니까 스파이어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유닛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체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신상무 선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이제 이정현 선수도 기본적인 병력의 규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지 만드는 거, 피해 입은 거, 뭐 회복하고 이런 데다가 시간 보냈는데 지금보다 몸집을 불릴 수가 있어요.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바로 뮤탈스크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소수의 스콜지를 생산하면서 테란은 이제 혹시라도 모를 드랍십에 대비해서 수비를 해준과 동시에 좀 방어업을 눌러서 방일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뮤탈스크는 좀 다수를 좀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상문의 병력만 약간 전진 배치하고 이제 드론 하나 더 뽑았습니다. 본진 쪽. 네, 멀티도 추가했겠다. 해처리 숫자도 많고 지금 좀 드론을 시원하게 늘려놓는 타이밍이 있어야 나중에 물량이 받쳐지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서로 간의 거리도 있는 우와. 상태이기 때문에 야. 네, 메카닉 병력 좀 모인다 싶을 때 저 해처리에서 폭발적으로 쏟아나오는 병력으로 한번 상대할 수 있어야 네. 돼요. 이정현 선수한테 화면에 찍힌 것들은 전부 다 올 드론이었어요. 이 과감한 드론이 결국은 물량으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벌처 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한 이후부터는 이정현 선수가 계속 드론만 생산하면서 어쨌든 해처리 다수로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신상훈 선수가 스캔을 통해서 왜 이렇게 드론만 생산해 하면서 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거 보고 히드라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라바를 지금 확보를 하는 네. 상태입니다. 네, 이제는 좀 물량을 뽑아줘야 되고 이런 빈틈은 노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비중으로 네. 또 이렇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놨어. 안전장치 좀 뚫리게 그렇죠. 뚫렸어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드론을 잡으면서도 벌처가 썩 기분은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닛을 쥐어짜내고 있는 상황인데 늘어나는 해처리 거기다가 적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왕 이렇게 된 바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좀 더 장기전을 바라보는 그런 운영을 좀 펼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게 또 듭니다. 최근 신상문 잘하는 플레이기도 하고요. 저기 동선이 어떻게 됐길래 그냥 쑥쑥 들어옵니까? 네 번진으로. 네, 이거 메카닉 1업이 돼 있어가지고 벌처 둘만으로도 드론 꽤 많이 잡았고 한 대 더 때리면 되는 드론 기억했다가 아까 1.4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도 신상무 선수 돋보였고요. 네. 드론 자꾸 밀려나는데 계속 벌쳐두기 드론 잡히면 안 되죠. 그렇죠. 재미없잖아요 지금 신나게 하고 저런 있는데. 플레이는 이제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드론 피해도 드론 피해지만 신경이 건들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신경이 자꾸 굉장히 네. 쓰여지거든요. 네. 굉장히 짜증나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마인 다 박아놓고다 그냥 빈털터린 벌쳐 죽이던데 저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 이정현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8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드론 확보, 많은 다수의 해처리 이 정도 체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상문 선수가 어느 정도 일정 타이밍에 타이밍 러시로 왔을 때 그만큼 부유하게 플레이한 것이 좋은 것이지 거기서 신상문 선수가 더 긴 장기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끊임없이 확장 기지가 필요한 이정현 선수입니다. 여기서 네. 중간 보초들이 놓쳤나요? 움직임 네, 아까 놓쳤나요? 오버로드 잠깐 보긴 봤는데 신상무 선수가 굉장히 섬세하게 돌아왔거든요. 본진으로 본진까지. 본진에 서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직항으로 안 오고 굉장히 돌아서 왔는데도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멀리 우와, 돌아가는 플레이가 네. 빈틈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자, 아무튼 다수의 이게 비전까지 봤습니다. 진짜 다수의 부터까지 이거 봤어요. 어쨌든 벌처로 본 게 어떻게 보면 신상무 선수 입장에서는 더 대응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 뮤탈스크라고 한다면 깜짝 뮤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방 테란이 한방 병력을 왔을 때 뮤탈스크가 맞아주고 히드라가 때리는 이런 조합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저 있거든요. 공업벌처 진짜 드론 노리니까 무섭게 노리네요. 프로브 때려잡듯이 지금 드론 계속 잡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무적 포인트를 날려주고 있는 신상문 선수인데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 추가적인 멀티가 계속 느리다는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5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5시 쪽에 어쨌든 완성을 시키고 이 정도 상황까지 된다면은 만약에 테란이 2업 정도라든지 인구수 150 이상에서 어느 정도 메카닉 병력이 치고 나왔다고 했을 때 베슬까지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뮤탈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데미지를.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정현 선수가 과연 그때도 뮤탈스크 히드라만으로 상대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좀 네. 드는 상황이에요. 지난 진영아 조일장이 잘하다가 그냥
레어 체제 오래 가다가 한 번에 취집해버렸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정현 선수가 5시 멀티를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상대해서 뮤탈스크 히드라만으로 상대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5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에는 이정현 선수가 이제는 유닛을 쥐어짜낼 타이밍이거든요. 신상훈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현 병력 선수 거의 입장에서요. 벌처 몇 개 던진 거 이후로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고이고이 간직했다면 이제 다 끄집어낼 거거든요, 신상문이. 최근에 신상문은 한 방입니다. 묵직한 한 방. 이게 신상문 요즘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 골리앗에 다수의 탱크가 갖춰졌고 베슬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상훈 선수가 업그레이드만 2업 정도만 되면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와중에 간간히 공업벌처의 재미도 있었고 이거 한 방 얼마나 거하게 나올 거면 아직까지 계속 뜸을 들이고 있는 신상문의 모습인데 반면 이정현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정현 선수가 빨리 하이브를 완성을 시키고 디파일로 확보가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근데 하이브로 갈 생각이 없어요. 5시 네. 쪽 해처리에서 히드라가 나온다는 뜻은 테란의 한방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유닛을 계속 쥐어짜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럼 들어갈 이게- 겁니까? 테란의 어떤 그 나오는 타이밍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이정현 선수에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하이브 가서 막 태크 올릴 여유의 어떤 마음을 갖기가 지금은 힘든 거예요. 신상문이 안 나오면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정현 선수가 공격을 가는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어 체제에서 뮤탈스크 히드라 계속 생산해봤자 어차피 200 채워서 메카닉 병력 나오게 되면 못 맞거든요. 네.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서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도 뮤탈스크 히드라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작전 한번 펴니까 히드라는 태우고 뮤탈 다수는 날아가고요. 히드라 드랍을 시켜서 뮤탈스크 뭐 방위업에 맞춰서 뭐 커맨드만 1.4로 파괴시키고 뒤로 빠지는 그러면서 테란의 한방 병력을 센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전술을 좀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빗장 수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뒷공간 네, 다들 저는 자체 방어가 안 돼요. 칩니까? 네, 적어도 꽤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인가요? 정면! 야, 이걸 뚫을 생각을 야, 정면 가장 병력 많은 쪽으로 합니다. 자펀치에 지금 약이 오른 상태거든요. 네. 이정현 선수가. 자, 여기 덮을 수 있습니까? 덮을 수만 네. 있으면 지역변경 개별시키면 좋긴 하죠. 그렇죠. 주력 병력을 깔끔하게 개멸시키고 3시 쪽에 커맨드 쪽에 네, 폭발력을 줘야 지금 돼요. 좋아요. 데뷔 2년째거든요, 오늘. 데뷔 2년째 그런데 이게 이미. 막히는 그림인데요. 데뷔 2년의 힘도 메카닉, 업그레이드 메카닉에는 안 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베슬의 뭐 마법 떠오르는 도 활용이 됐었고요. 네. 5시 털리고 있고 나갔던 병력 전멸했고 이거 어떡합니까? 마치 뮤탈로 뭐 템플러 끊어 레드싱이 탱크 끊어내고 히드라의 어떤 산을 이루면서 이 골리앗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좋았는데 워낙 탄탄하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수비 라인 형성하고 있던 테란의 어떤 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프로토스도 아니고 저그가 달라드는 판단은 사실 굉장히 네. 이건 자리 잡은 테란을 상대로 저그가 달라드는 것만큼 이건 무모한 건 없는 건데 이정현 선수가 너무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약한 데를 때리거나 또 제일 센 데 쳤습니다 지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하이브가 네, 늦었고 그래도- 드론 확보가 이제 5시 쪽에 되지 않다 보니까 네. 테란이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선택했던 것이었는데 뭐 짚어주신 대로 공격 방향 자체를 좀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도 네. 조금 드네요. 그래서 시작 어차피- 부분도 아니고 전부 공중 강화 또는 뭐 맞습니다. 비행기가 때린 건데요. 네, 하이브도 늦게 갔으면은 오버로드 스피업도 이미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송업도 개발해서 드랍을 한다든지 오히려 신상문은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랍 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면 승부로 와주니까 테란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땡큐다 라는 느낌으로 수비를 해버렸어요. 자, 일단 뭐 하이브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 하이브 체제는 아니야. 하이브가 하이브 체제니까. 그렇게 올인을 할 거였으면 아예 테란이 나올 때 싸운다는 계산으로 하이브를 미리 가면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파일러가 이제 어느 정도 플래그가 동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정현 선수고 신상훈 선수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급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디파일러가 나오고 플래그가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고 시간은 신상훈 선수의 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상황이네요. 자, 9시 썬큰 한 5개 박아놔야지 저기 또 털립니까? 이 지역에 또 벌처 견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5시 쪽에 첫 번째 7시 쪽 앞마당 쪽에 견제 갔을 때라든지 8쪽에 첫 번째 벌처 견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정현 선수가 바로바로 드론 복구를 해줄 수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누적해서 벌처 견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건 이정현 선수가 드론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신상문이 만들었다라고 이정현 올라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공업에 방업에 이건 뭐 덩큰이 하나 정도밖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이 벌처가 와서
성큼 무시하고 드론만 때려잡아도 멀티에 있는 드론을 다 털고 왔습니다. 지금 이정현 화난 것 같은데 지금 네, 당하면서요. 아까부터 못 계속 들어갑니다. 제일 땐 데로 네, 들어가요. 약이 올라서 발끈 러쉬를 해주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드랍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런 드랍은 저글링이 들어있었어야죠. 네. 그리고 좀 센터 쪽에 지형이 좀 안 좋은 지형에서 이재훈 선수가 너무 손해보는 싸움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절반은 센터 쪽에 있는 그 병력 쪽에 어느 정도 들이붙고 나머지 절반은 위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병력을 싸워주게 되면은 신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렇죠. 한 곳에 집중해서 확 데미지를 기우뚱하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교차에서 때리면 큰 데미지를 안 먹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왔구나. 좀 찬스를 바꿨습니다. 지금요. 예, 디펜스 이후로 찬스를 바뀌었어요. 진짜 선봉 나온 김에 올킬까지 쭉 달려봐 이런 느낌으로 신상훈 선수 자신있게 앉아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손풀기 최적의 게임입니다. 네. 예, 뭐 다 만들 거다 만들고 멀티할 거 다 하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경기 운영하고 있는데 저그가 알아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막 어느 싸워주고 손이 나가서 탱크 시즈 못돼 있는데 저그 혼자 지금 힘 다 뺐습니다 지금. 네. 이거 포트리스도 아니고 일일이 탱크 컨트롤 필요는 없군요. 과감한 놈은 알아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경기 컨셉에서 확실히 신상훈 선수가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확실히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일정 타이밍이 있을 때 치고 나오는 신상훈의 타이밍을 너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상훈이 스캔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오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확실히 신상훈 선수가 이번 경기 때 가장 잘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상훈이가 상대는 코너에 몰아넣어서 정확한 판단하지 못하게 한 그런 정권이 있겠습니다만 이정현 선수 그때 최적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때 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히려 쏟아붓는 판단보다 테란이 좀 이렇게 어디네 그러면 뭐 맵도 큰 태양의 제국인데 멀티 다 먹고 하나 정도 멀티 내주면서 느긋하게 빨리빨리 하이브가 가지고 아예 최종적인 체제로 병력을 갖췄으면 좋았을 텐데 신상훈이 계속 벌처로 그 와중에 또 건드려주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선수가 1대0으로 하이트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신상훈의 멀티킬 도전전 두 번째 세트 서킷 블레이크로 바꿔 썰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